네, 고승구 칼럼입니다. 아무나 지명하는 게 지명직이냐? 이게 강대식이라는 자를 지명직 최고위원회에 임명했습니다. 네, 김기현 대표의 인사입니다. 제가 이 뉴스를 보고 한참 동안 생각을 했어요. 왜 강대식이지? 누군지 잘 모르시죠? 강대식은 유승민의 수족과 같은 자입니다. 유승민의 수족과 같은 역할을 했던 자입니다. 유승민이가 대구 동구 을 지역구 국회의원을 할 때, 대구 동을 지역구 국회의원을 할 때, 그때 대구 동구구청장, 대구 동구구청장으로 거의 임명하다시피 공천을 줘서 구청장을 지냈던 자입니다. 그리고 지난 2020년 4.15 총선 때 유승민이가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하고 탈당을 해서 바른미래당을 만들고 그리고 온갖 분탕을 다 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홍준표가 열어준 뒷문을 통해서 슬그머니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황교안 체제 때 이제 2020년 4.15 총선을 치르는데 유승민이가 자기는 불출마할 테니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식으로 딜을 해서 황교안이가 그 꼼수에 넘어가서 그래서 유승민계 30-40명의 공천을 주게 되는 거죠. 유승민이는 그 당시에 이제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때 유승민이는 자신이 불출마 선언을 함으로써 자기를 따르던 30-40명에게 공천을 줄 수 있다고 하는 이 딜을 성공시켜서 그 어리숙한 황교안을 상대로 거의 사기치다시피 해서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그 유승민 계보들한테 잔뜩 시샘말로 그 가오를 세웠어요. 야, 자기의 몸을 던져가면서까지 우리의 공천을 챙겨줬구나. 그렇게 되니까 유승민 계보가 진짜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 공천을 통해서 국회의원이 된 17명이 지금도 똘똘 뭉쳐서 유승민계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 대목을 가지고 그 후에 얼마 전에 황교안 대표가 당대표 출마를 하면서 통한의 한이다 하고 여러분께 사과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황교안의 통한의 한이 됐던 게 바로 그 유승민의 그 사기에 걸렸던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유승민이가 사실상의 공천권을 한 30-40군데에 행한 셈인데 그때 모든 사람이 주목했던 가장 중요하고 상징성 큰 지역구가 어디였겠습니까? 그게 유승민이가 4선 의원까지 한 실제로 거기서 선거는 한 3번밖에 안 치렀는데 한 대구 동을 아니었겠습니까? 대구 동구 을. 유승민 지역구. 그럼 여기에 도대체 유승민은 누구를 공천을 할까?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그때 그 대구 동구 을에 사실상의 유승민의 공천을 받아서 출마해서 당선된 자가 바로 강대식 초선 의원입니다. 이런 자를 지금 김기현 대표가 뭐 여러 명 임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딱 2명 임명할 텐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이 강대식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황당하지 않습니까? 제가 도대체 이 뭐지?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해봐도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심지어 어떤 것까지 해봤냐? 야, 이거 혹시 지역 배려 케이스인가? 하고 들여다봤어요. 아니에요. 자,
김기현은 울산입니다. 김재원 대구 경북이에요. 김병민 서울이고 조수진 호남이죠. 태용호는 이북이에요. 지역 배려를 굳이 하자면 빠져있는 게 충청권입니다. 뭐 충청권에서 누구 한 사람을 했다. 그래, 지역 배려도 필요하지. 이럴 수 있는데 이 강대식이는 대구라니까요. 그럼 이건 아니고, 일단 지역 배려는 아니고, 뭐 전문성? 강대식은 무슨 전문성이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여성도 아니고. 뭐지? 결국은 유승민 배려 아닙니까? 그러면 보세요. 이번 전대를 통해서 제가 딱 하나 여러분께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드린 거. 이번 전대의 유일 목표는 김무성, 유승민, 이준석 이 배신자 집단들을 척결하고 당에서 축출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명직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뭐 선출됐다면 어쩔 수가 없죠. 선출됐다면 어쩔 수가 없죠. 그것도 아니고 당대표가 정권을 가지고 지명해서 임명하는 이 지명직 최고위원회 다른 데도 아니고 유승민의 가장 상징적인 지역 대구 동울에 유승민의 실질적인 유승민의 공천을 받아서 유승민 대리인으로 국회에 진출한 초선 의원 강대식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한다? 이게 정신 나간 짓 아니고 뭡니까 도대체? 이거는요. 저도 그랬습니다. 1차에서 끝내자. 기왕이면 자연스러운 1차 가반으로 대통합을 이루어내자. 김기현을 찍은 53%의 우리 책임당원들, 유권자, 자유파 국민들의 표심에 완전히 반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아니, 유승민 똘만이 구해주라고 김기현을 당대표로 만들었습니까? 유승민, 이준석 세력을 척결하자고 김기현한테 표를 모아준 거예요. 근데 대표되자마자 하는 첫 번째 인사, 그것도 가장 상징성이 큰 지명직 최고위원회 유승민의 최고 측근 똘마니를 임명을 해요. 당심을 배신해도 이렇게 예. 예, 제가 논평을 더하면 욕이 튀어나올 것 같아서 지금 참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전대를 통해서 유승민, 이준석 세력을 척결하자, 축출하자 할 때 그자들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그자들의 정치적 정체성과 정치적 행태가 반자유우파주의, 반윤석열주의이기 때문에 척결하고 축출해야 된다고 얘기한 겁니다. 많은 최고위원들도 유승민, 이준석계와 함께하기 쉽지 않다. 그자들은 이미 선을 넘었다. 이런 얘기를 당선 직후에 있었던 모든 인터뷰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승민이의 가장 가까운 최측근 똘마니 강대식이가 지명직 최고위원회 임명이 된다? 김기현을 찍으면서도 야, 저 사람 저거 잘할 수 있겠냐? 다들 의구심을 가진 상태로 우리가 전대를 치렀어요. 아이고, 그래도 대통령 뜻이니까. 첫 번째 인사부터 지금 우리 자유파 국민들
1차 과반을 모아준 국민의힘 책임당원들의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인사가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취소할 수 있으면 지금이라도 취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취소할 수 없다면 왜 그런 황당한 짓을 저질렀는지 김기현이 지금이라도 당원들과 자유파 국민들 앞에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